ねこれ俺 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오늘은 부슬비도 내리고 기분도 적적한 게 빵순이 퇴근 시간에 맞춰 그동안 너무 가보고 싶었던 이자카야에 술을 한잔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맛집이라고 불리는 곳 외에도 일본이라서 느낄 수 있는 약간의 감성 한 스푼을 더한 가게를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갈 곳 또한 예전에 올렸었던 다이타바시의 킨세이, 하라주쿠의 후쿠야와 같은 맛집보다는 마스터 혼자 하는 좁은 가게, 여행의 감성을 더해줄 곳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긴 위치도 살짝 애매해요. 오모테산도역이 가장 가깝다곤 하는데 그래도 걸어서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가게들이 그렇듯 따로 예약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컬 손님들만 오는 가게인데 아는 사람들만 가는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어서 그럴까요? 일왕의 동생 같은 진짜 일본에서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이 손님으로 온 적도 몇 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술 한잔 걸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게 노부입니다. 여긴 저 보이는 문 두 개가 가게 크기 다일 정도로 좁은 곳이에요. 왼쪽은 주방 쪽이라서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가게로 들어가 볼게요. 가게는 노부상이라고 불리는 친절한 마스터가 음식을 만드는 한평 남짓의 주방과 7명이 겨우 들어올 만한 카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 손님이 많으면 야외에도 자리를 깔아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게가 좁다 보니 화장실을 이용할 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입구 쪽 손님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전원이 다 일어나서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게는 올해로 43년 정도 된, 알고 보면 꽤 오래된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곤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으로 43년을 지내왔다고 해요. 이렇게 100년 된 가족 사진도 있었는데 마스터의 갓난아기 일 때 사진을 귀엽게 장식해둔 점도 포인트입니다. 실내 흡연은 함께하는 손님들이 동의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애영가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래요.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이날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팬이 많은 안전지대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 보컬 솔로 중 멜로디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술 맛을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주는데 비와 그 노래를 함께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부슬비가 내리는 밤, 허름하고 좁은 동네 술집에 마스터와 나만 있는데 김동률의 취중진담에 소주 한 잔 까는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나중에 저희만 있으니까 노부상의 에어팟 나노에 있는 곡 한정으로 듣고 싶은 것도 틀어줬어요. DJ 노부라고 농담도 건네면서 술을 곁들였습니다. 맥주는 생맥은 없고 병맥을 잔에 따라서 제공하는데요. 병맥은 오직 삿포로의 쿠로라벨만 쓴다고 해요.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 물어보니까 마스터가 얼음 잔뜩 쌓인 곳에 맥주를 꽂아두고 적당한 온도로 식혔을 때 쿠로라벨이 제일 맛있는 맥주라고 생각해서라고 합니다. 마스터는 매주 일요일이면 친구들과 긴자의 라이온에서 정해진 시간에 맥주를 마시는 루틴이 있는데요. 그때도 쿠로라벨만 마실 정도로 애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긴 밥집이 아닌 술집이다 보니 보통 소주를 킵해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킵해놓은 술은 오토시가 포함된 천엔 술차림 세트로 마시다가 안주를 하나둘 시켜서 간단히 먹는 게 주의입니다. 저흰 밥을 안 먹고 와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 가게를 혹시라도 방문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리 소주를 한 병 킵해놓고 왔습니다. 일본어로 도요비노 도쿄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오토시와 첫 잔 천엔에 킵해놓은 술을 내줄 거예요. 킵한 술로 달리실 분들은 두 번째 잔부터 별도로 주문하시는 얼음이나 탄산수 외에 술은 무료라서 먼저 가시는 분이 임자이고요. 한두 잔 마시다가 또 다른 분들을 위해 그대로 킵해 두셔도 좋고 그냥 한 병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첫 안주로는 가볍게 먹을 만한 코하다 스즈메, 전어를 식초에 절인 생선 요리를 먹었어요. 이 시기쯤 되면 하나씩 주문해보는 음식인데요. 식초에 절여진 생선살이 땅땅하고 쫄깃해서 술안주로 은근 괜찮은 메뉴입니다. 두 번째는 한우카츠이고요. 이런 이자카야의 햄카츠는 그 특유의 서민적인 느낌이 있는데 여기도 꾸밈이 없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렇게 소스를 잔뜩 뿌린 양배추를 듬뿍 올린 다음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맥주를 들이키면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 집은 마스터가 영상 올리는 걸 처음에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작고 소소하게 천천히 마스터의 페이스대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제가 큰 영향력도 없을 뿐더러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가게는 일본을 여러 번 온 분들이나 이 감성을 좋아하는 소수만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마스터도 웃으면서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이런 로컬 이자카야는 일본어 메뉴도 없고 허들도 느껴지다 보니 실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런 현지인 감성 느껴지는 가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후기를 보면 유튜브 하면서 가장 재밌는 순간이곤 합니다. 다음은 교자이고요. 이 집에서 교자는 꼭 드셔야 할 메뉴입니다. 만두피도 쫄깃하게 잘 구워졌고 씹었을 때 폭포처럼 쏟아지는 풍부한 육즙이 맛있었어요. 깔끔하고 교자하면 떠오르는 정석에 가까운 교자입니다. 간이 짭조름하게 되어 있어서 간장보다는 식초와 후추를 배합한 스코쇼로만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손에 홀랑홀랑 주워 먹을 피자스러운 메뉴도 주문했습니다. 예, 생각하시는 그 맛이 맞을 겁니다. 비주얼에서 떠올리는 맛이랑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었어요. 이건 궁금하신 분들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게 한쪽에 마늘이 왕창 있길래 마늘을 잔뜩 넣은 버터 갈릭 라이스도 주문했어요. 저는 술을 마실 때 밥이나 면을 안 먹으면 결국 안주빨 세워서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갈릭 라이스도 심플하고 맛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스터의 손맛이 느껴지는 수수한 풍미였어요. 이날 너무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옆자리에 어떤 여성분이 회사 회식 끝나고 집에 가기 전 술 한 잔 더 걸치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서로 만난 적이 있는 사이더라고요. 예전에 빵순이랑 간 행사장에서 아주 잠깐 인사만 주고받았던 적이 있는데 와,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이 가게가 급 땡겨서 들어왔다는데 설마 지나치듯 인사만 했던 사람이 있을 줄은 이분도 상상 못했겠죠? 그래서 이날도 결국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함께 달렸습니다. 제가 좋은 추억, 나쁜 추억 다 가리지 않고 아는 사람을 우연히 잘 마주치는데요. 이런 거 보면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사람 연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할 수 있을까 싶어요. 결국 만나게 될 사람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간단히 먹을 토마토, 모래주머니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마스터가 두부김치를 서비스로 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할 거 한 잔 더 하고 그런 거겠죠? 어느 정도 기분 좋게 마셨냐면 여기가 현금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얼마 나왔는지 확인하고 갖고 있는 현금 딱 맞춰서 마지막까지 쥐어짜듯 마시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다가 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른 가셔서 제가 킵한 보리소주 드시고 오세요. 다 먹고 나와서 술도 깰 겸 조금 걷는데 빵순이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너무 좋은 가게라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났대요. 저도 오랜만에 너무 좋은 가게를 발견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러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